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향기에 취해 창밖 풍경을 넋을 잃고 보다가 문득 떠오른 아릿한 사랑의 기억을 몇 자 써볼까 합니다. 22살이던 여름에 저는 집 근처 대형 슈퍼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져 있었고 돈이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무엇이건 일을 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제가 겨우 몸을 닐 수 있는 방 한 개짜리 오래된 한옥 새방이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밥은 먹고 사는 것이 어디냐며 그 나이대에 하고 싶은 것을 꾹 참으며 돈을 모으던 중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타지로 일을 하러 가신 지 한참 되었고 엄마는 남의 집 입주 가정부로 들어간 상태였고 오빠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불시에 닥친 경제 한파에 절대 울지 않으려 했으며 서로의 힘든 마음을 건드릴 새라 다들 조심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명절이 되어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마음이 아파서 돌아서서 눈물을 찍어내기 일쑤였습니다. 마음이 여린 아빠가 돈을 벌어보겠다며 시작했던 일이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완전히 몰락의 길로 가버린 상태였고 아빠는 가족의 고통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에 힘이 들어서 혼자서 마음을 많이 앓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빠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때 이야기를 하시다가 사실은 당시에 목숨을 내놓으려고 깊은 저수지에도 간 적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소심하고 말주변이 없으시고 그저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하시던 아빠가 그 고통 앞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더구나 아빠는 엄마의 핀잔을 가장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활달하고 밖에 나다니기 좋아하고 남들의 이목에도 무척이나 신경을 쓰는 분이셨기에 돈이 없는 궁핍함을 도저히 견뎌내기 힘들어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아빠에게 퍼붓는 책망은 지치고 지친 아빠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싸움이 잦아진다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각자의 입장을 우연히 알고 보니 서로의 그런 아픔을 못 헤아린 것이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저는 당시에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더 의지하게 되면서 가족 아닌 사람이라고는 오로지 그 애와만 대화하고 세상 모두와 단절하고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그 애의 집에서는 제가 어둡고 우울하다며 어지간하면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를 은근히 보이셨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항상 화사하고 정돈된 그 애의 집에는 웃음꽃이 만발한 가족 구성원들이 늘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었고 한 번씩 그 애의 집에 가서 이리저리 대화에 끼지도 못한 채 그저 식탁 앞에 앉아서 밥만 깨작대는 저를 다들 힘겨워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는 그 애와 단둘이 있을 때 몹시 싸웠고 몹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세상 밖으로 꺼내려다가 오히려 마음만 자꾸 다치게 하냐는 것이 이유였지요. 그러면 그 애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가만히 껴안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늘 져주고 말없이 지켜봐 주었던 그 애는 하고픈 이야기가 있어도 제 기분을 먼저 살피느라 쩔쩔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애가 사라져 버렸을 때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없단 사실에 무척 슬펐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갔고 저도 그때보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결혼해서 아이가 둘입니다. 남편과는 한 번씩 심하게 싸우기도 하고 제가 힘든 시절이 있었음을 모르는 남편은 세심하게 저를 보듬어줄 기회가 없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고 나면 저는 옛날에 그 애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 애가 참 자상했고 순박했고 정이 깊었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비교도 해봅니다. 제가 성질이 못돼 먹어서 그 애와 헤어진 거라며 한 번씩 힘들어하기도 하면서요. 제가 살던 자취방에 자주 와서 형광등도 갈아주고 배전반도 손봐주던 그 애가 지금은 어디서 누구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결혼한 사람은 자잘하고 소박하고
인간미 있는 삶은 분명히 선물 받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한 번씩 그의 이야기를 묻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얼렁뚱땅 모르겠다 해버리고는 더 이상은 언급을 못하게 말을 막아버리지요. 하지만 사실은 결혼 후에 그 애와 딱 한 번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시내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애가 몰라보게 변한 모습으로 제게 먼저 말을 건네며 다가왔던 것입니다. 잠깐 앉아도 되겠냐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아쉽게 어긋나버린 서로의 인연을 아쉬워하는 눈치가 그에게서 전해져 왔습니다. 그 애는 나중에 혹여 연락할 일이 있으면 하라면서 명함을 하나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혹시나 몰라서 옛날 핸드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혹시나 전화에 올까 생각하며 그랬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먹먹해져 왔습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가 딸린 저를 그 애는 아직 솔로인 채로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더구나 제가 그때 힘든 시기에 서로 감정 싸움이 커져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를 혼자 내버려두고 떠난 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거라 생각하니 더 마음이 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고 우리 인연은 거기까지였기에 더 애틋했고 아쉬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저를 기다리느라 자신의 결혼이 늦어졌다는 말은 그 애가 하지 않았고 혹여 그렇게 말했다 해도 저는 별로 동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우린 이미 현실을 살아갈 나이니까요. 당시에도 처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저는 발버둥 치고 있었고 그 애와의 사랑의 감정이 자꾸 어긋나버리는 상황에서 서로가 더는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별을 고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은 처한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한 저의 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우연히 만났다고 한들 그것으로 낯선 상황을 만들 만큼 저는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현재에 처한 저의 입장에 있는 것이고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그 길 위에서 제 힘으로 달려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애와는 간단히 차를 마시고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1시간쯤 늦어질 것 같다고 전화를 주어서 그 애와의 대화가 조금은 허락되었다는 것이 어쩌면 그나마 하늘이 베풀어준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오는 길에 그 애의 명함을 깨끗이 찢어서 버리고 제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어릴 때는 그 애한테 무조건 제 마음을 의지하며 고집도 부렸고 그러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지쳐버린 우리는 아쉬움을 숨긴 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 속에서 저는 하나의 깨달음을 정확히 얻었습니다. 제가 살아갈 이유는 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